방송 안 들었어? 아니. 왜? 알려주던데? 다 알던데 애들? 저만 보이는 400명이라면서 들었어? 몇 걸려도 뭐야? 보성은 몇 명이 들어가서? 몰라? 영동이는 몇 명이래? 250명? 영파는? 많아졌대? 거의 300명? 한용은 인원 많은데 알아? 그래? 자기 등수 궁금한 사람 이제 학교 나왔으니까 알려줄게. 해수 연파 지금 실력으로 딱 보면 연파 전교 한 10등이 쫓았죠. 그래서 조금만 더 했으면 지금처럼만 꾸준히 하는 거 될 것 같아. 재권이 지금 고이 120등에서 30등, 120등에서 150등 사이. 근데 물론 하나 찍어서 맞추면 80등 되고 한 문제당 1점당 10등씩 왔다 갔다 하거든. 하나 찍어서 맞추면 80등이고 하나 실수하면 170등 되고 이건 나이 고인이 그게 엄청 빡세. 호준이는 100한 30등에서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2, 30등. 그다음에 한길이는 부성고 가면 지금 한 3, 40등? 그래서 안정 1등력이 조금 더 올려야 되고 지호는 한 5, 60등. 그다음에 서윤이는 잠실고가 200명이야. 200명이야. 지금은 한 4, 50등?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야 되고 서현이는 오금고에서 지금 가면은 한 5등? 오금고 진짜 못하네. 오금고 압도적이거든. 오금고가 좋게 돼. 지훈이는 영동일고에서 지금 250명이면 한 6, 70등 하는데 이제 25등 안에 들어야 돼. 그게 문제야. 연우는 방산에서 지금 한 40등? 40등 중반이고 지석이는 하남도에서 지금 하남도 전교생 몇 명이 되거든. 하남도 인원 되게 많은데 300명 넘는다고. 지금 한 7, 80등 정도인 것 같은데 올려야 돼. 지원은 가락구에서 지금 가락구가 몇 명이더라? 몇 명인지 들었어? 올해? 한 200에서 250 사이였었는데 그거 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 가락구에서 한 5, 60등? 이럴 거야. 그러니까 저기 무조건 등수를 올려야 돼. 유진은 지금 한영수 가보면 300명 넘으니까 한 7, 80등?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들으면 뭐 나쁘지 않네 싶은데 1등급이어야 된다니까. 10%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 대학을 좋은 데 가려면. 그래서 무조건 1 맞게 더 해야 돼. 그래서 10% 안에 들어가려면 이번 숙제 있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 할 거야. 오늘 고이고 시험도 내가 수투가 월급반은 바로 시작하자마자 봤었었는데 걔네들은 지들이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가지고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로 보고 나 고이고 30점 맞네? 좋겠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좀 했었는데 너네는 열심히 하니까 걔 열심히 하는데 기 꺾고 싶지 않아서 안 봤던 거였거든? 그래서 지금 보잉고 수준이나 지금 프린트 강남선 쪽 프린트들 어렵지. 이제 그 정도 수준의 문제를 좀 보시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영파해보는 그 프린트보다 쉽단 말이야. 시너지 수준에서 나와. 시너지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당연히 시험장 들어가서 마음이 편할 거야. 시간도 남고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좀 10등 안에 들게 될 거고 보잉고는 딱 그 정도 해도 들어가면 빠듯하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거보다가 쉬운 거 보면 진짜 되게 편해져. 계속 어려운 시험지 풀다가 쉬운 시험지 보면 기분이 막 좋아질 거예요. 대신 어려운 시험지들을 잘 정리해야 돼. 지금 많이 틀릴 수는 있는데 틀린 것들 잘 정리하고 이해하고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구나를 좀 느끼면 그러면 다들 수준이 그만하고 좀 비슷비슷하니까 여기서 한두 단계만 그냥 우리 반에서 지금 우리 중에서 5등 안에 들면 안정적으로 무조건 어느 학교든 1위 뜰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중에서 시험 봤을 때 5등 안에 들면 무조건 1위야. 고인 빼고 고인은 100등 안에는 들 거야.
두 자리 등수는 나올 거야. 그리고 보이는 저거 엊그제 보인고의 새끼들 왔더라고. 술 먹고 왔더라고. 밤 10시에 소주 2병씩 하고 이 새끼들이 술 취해서 보러 왔더라고. 2차 가고 싶었는지. 그래서 나 특강 때문에 힘들어서 안 된다고 돌려보내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100등까지는 조경에서 갔다고 하더라고. 카이스트도 거의 10명 가까이 가고 의대랑 서울대랑 그리고 이제 인서울 중에서 상위 10개 대학 정도까지가 두 자리 등수면 가. 그래서 경희대 간 새끼가 나한테 처음 왔을 때 거의 150등, 200등이었었거든?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는 새끼인데 머리는 좀 좋았어서 수학은 한 4, 50등까지 이렇게 올렸었는데 나머지 과목이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결국에 수리논술로 경희대 붙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걔네들은 보인고 애들은 실력이 좋아서 정시로도 잘 가고 학점으로도 잘 가고 저기로도 잘 가, 논술로도 잘 가. 지금 보인고 수학 준비하면 수리논술이 결국은 안 어렵거든. 근데 5금고 눈높이에 딱 맞춰가지고 5금고 내신 1등급만 안정적으로 맞을래? 이렇게 생각하면 수야가 큰일 나. 이게 5금고 걔네들 친구, 걔랑 비슷한 5금고 친구가 전교 10등 안에 들었었거든? 근데 재수에 주경일씨 못 가서 재수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5금고에서는 선생님 5금고에서 고대 보낸 애가 전교 3등 했고 이화여대 간 애가 전교 5등? 그러니까 전교 5등 안에 무조건 들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반에서 1등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전교에서 무조건 5등 안에 들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근데 전교 5등 안에 드는 애들은 걔네들도 되게 잘해. 5금고 애들도 한 10명 정도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외 나머지가 너무 노니까 섞여서 같이 놀면 안 돼. 그리고 방산도 일반은 진짜 많이 놀아. 진짜 많이 놀아. 이게 빨리 못 들었지? 정시로 간다고 그랬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내가 방산 물어봤을 때 방산 애들 또 꽤 많았었어서. 근데 대학을 열심히 하면 잘 가. 근데 방산에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적으니까 열심히 하면 또 내신도 되게 잘 나와. 열심히만 하면 돼. 근데 학교 가면 또 연애하고 나 연애 그냥 방산 가깝잖아. 학교 끝나면 여기 와. 딴 데 가지 말고 학교 끝나면 여기 10분이면 오잖아. 걸어서 10분이면 와 이 새끼야. 내가 뭐 내 방산 앞에 살았었는데 예전에 여기 처음 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직원할 때 방산부 애들이랑 같이 직원하고 막 그랬었는데 출근할 때도 애들이 끝나면 같이 걸어오고 막 이랬었는데 어디서 사귀를 팔고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냥 여기서 살아. 여기서 기준을 여기서 잡아. 일반 방산 분위기 완전 구리거든. 다중이나 그나마 좀 낫지. 일반은 구리니까 반 애들 공부하는 것처럼 하면 같이 만나겠다는 소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11번 998 5제곱이야. 우리가 5제곱을 안 배웠잖아? 그래서 내가 5제곱을 알려주려고. 확률 같은 게 어차피 수능 시험 펌이야. 수능에 한 문제 나오는 문제인데 뭐냐면 그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확률과 통계에서 배운다. 항 2개짜리 거듭제곱을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알려주는 거라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항 2개에서 이항정리라고 불러. 이항정리. 근데 저거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서 이해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서 아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경우의 수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A, B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하나밖에 없어. 이 중에 하나만 고를 거래. 그럼 뭐 아니면 뭐가 나오겠어? A 아니면 B가 한 번씩 나오겠지. 그래서 얘의 1승은 A 플러스 B다 이거야. 그럼 AB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2개가 있어. 내가 여기서 2개를 꺼낼 거야. 이쪽 주머니에서도 하나 꺼내고 이쪽 주머니에서도 하나 꺼낼 거야. 그러면 둘 다 A 뽑는 경우 몇 가지 있어? 한 가지 있지. 둘 다 B 뽑는 경우 몇 가지 있어? 한 가지 있지. 여기서 둘 중에 하나는 A 뽑고 둘 중에 하나는 B 뽑는 경우 몇 가지 있을까? 여기서 A 뽑으면 여기서 B 뽑을 수 있고 여기서 B 뽑으면 여기서 A 뽑을 수 있으니까 몇 번 나와? 2번 나오지. 그래서 A제곱은 한 가지밖에 없고
A, B는 두 가지 있고 B제곱은 한 가지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경우의 수 입장에서 이거 저 거듭 제곱을 전개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겠다는 거야. 그럼 A, B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여기서 나는 총 하나씩 세 개를 뽑을 거래. 그럼 A를 전부 다 A를 뽑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고 한 가지밖에 없고, 전부 다 B를 뽑는 경우도 몇 가지밖에 없고 한 가지밖에 없고, A 두 번 B 한 번 뽑는 경우는 B를 여기서 뽑을지 여기서 뽑을지 여기서 뽑을지 결정하면 되겠지. 그래서 세 개 있어. 그 다음에 A 한 번 B 두 개 뽑는 것도 A를 여기서 뽑을지 여기서 뽑을지 여기서 뽑을지 결정하면 되겠지. 세 개 있어. 그래서 개수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4개도 추론할 수 있을까? 한기라? 이렇게 주머니가 4개가 있어. A, B 들어있는 주머니가. A만 뽑는 건 몇 가지 경우 있겠어? 한 가지밖에 없겠지? B만 뽑는 거 몇 개밖에 없겠어? 다 B 뽑는 거야. 4개에서 한 가지밖에 없겠지? A 3번, B 1번 뽑는 건 몇 개 있을까? 4가지. 그래서 A 세제곱 B의 개수는 4야. 그러면 A 1번, B 3번 뽑는 건 몇 개 있을까? 4가지겠지. 그래서 A, B 세제곱이야. 두 번 뽑는 거 4개 중에 2개 뽑는 거 몇 가지야? 6가지. 이렇게 된다는 게 이항 정리야. 이해돼? 그럼 5제곱. 내가 지금 필요한 게 5제곱이니까. AB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5개가 이렇게 있어. 1000을 X라고 치환할게요. 자, 그러면 자 A랑 B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5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A만 5번 다 뽑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B만 5번 다 뽑는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B 하나에 A 4개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개 있을까요? 5개. 5개. 거꾸로 A 하나 B 4개 뽑는 것도 5개 주머니에서 A 어디서 뽑을지 결정하면 되니까 5C1에서 한 가지밖에 없고요. 대신 A 3번, B 2번 뽑으려면 5개 중에 2개를 골라가지고 B를 뽑을 거니까 5C2 10가지가 될 거고, 얘도 10가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항 정리라고 불러. 그래서 얘를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 아, n개의 주머니에서 B를 아예 안 뽑으면 A만 n번 뽑힐 것이다. 그 다음에 n개의 주머니에서 B를 하나 뽑으면 A는 n-1번 나오고 B가 한 번만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n개 중에서 B를 2번 뽑으면 A는 n-2번 나오고 B는 2번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일반항 B를 알게 뽑으면 A는 n-알게 나오고 B가 알게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만 n개 다 뽑으면 B만 n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개된다는 게, 조합으로 전개된다는 게, 개수가 조합이라는 게 바로 이항정리야. 이항정리. 개수가 조합이랑 똑같다는 거. 그래서 2C0, 2C1, 2C2 해서 1, 2, 1인 거고, 3C0, 3C1, 3C2, 3C3 해가지고 1, 3, 3, 1인 거고, 4C0, 4C1, 4C2, 4C3, 4C4 해서 1, 4, 6, 4, 1인 거고, 5C0, 5C1, 5C2, 5C3, 5C4, 5C5 해서 1, 5, 10, 15, 1인 거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니까 앞에 것만 하면 되겠죠. 플러스로 해볼까? 플러스가 좀 더 쉬우니까 플러스 먼저 써볼게요. 뒤에 거. X만 5개, 5C 0. 그 다음에 5개 하고 X 4개, 2 하나. 10개 하고 X 3개, 2 2개. 그 다음에 10개 하고 X 2개, 2 3개. 그 다음에 5개 하고 X 하나, 2 4개. 그 다음에 2만 5개. 이게 지금 1001을 전개한 거야. 1001을 전개한 거야. 그럼 선생님, 오, 이거는 혼자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y 2 대신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2가 짝수번 있는 새끼들은 부호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고 2가 홀수에 있는 새끼들만 부호가 변할 테니까 x 5제곱 빼기 5 x 4제곱 2 더하기 10 x 세제곱 2제곱 빼기 10 x 제곱 2 세제곱 더하기 5 x 2 4제곱 마이너스 2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앞에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식을 더하면 시사하지. 근데 보인 거. 근데 이런 거 안 내면 변별이 안 돼서 그래. 근데 다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걸 안 내면 변별이 안 돼. 그래서 2x 5승 둘이 더했으니까 그 다음에 40, 80 x 3승 그 다음에 16, 80 x 160 x 160 x 이렇게 돼. 자 x가 1000이야 10의 세제곱이야 x 5제곱은 10의 몇 제곱이야? 10의 15제곱인 거 보여? 10의 15제곱은 몇 자리 숫자게? 숫자가 몇 개 나오게? 야 10이 몇 자리 숫자야? 두 자리 10의 제곱이 몇 자리 숫자야? 세 자리 10의 세제곱이 네 자리야? 10의 15제곱은 몇 자리 숫자일까? 16자리 숫자야 이해돼? 16자리의 숫자야. 그 중에 0이 아닌 숫자는 2랑 8이랑 16밖에 없겠지. 거기에 2를 곱할 거잖아. 그러니까 2하고 000000 이렇게 될 거야. 맨 앞에가 0 15개. 그 다음에 그 뒤에는 10의 9승이니까 8하고 0이 10개 붙을 거야. 80 곱했으니까. 그러니까 2하고 000, 8하고 000 하고 16하고 0000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16자리 숫자 중에서 4개의 숫자만 무엇이 되니까 0이 아닌 숫자가 되니까 0의 개수는 12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얘가 제일 어려울 거. 이게 제일 어려워. 이 시험 전체에서. 그래서 이런 거 재건하고 재건이 착하게 살았으니까 찍어서 딱 맞추면 1등급. 일단 시력을 조금 더 높여서 다른 건 좀 무난한 걸 다 맞추고 이런 거는 봐봐 1번부터 15번까지를 다 맞춰 11번 빼고 그럼 이제 11번 적은 거 빡 찍으면 딱 맞아 그리고 이제 단답형 하나 정도 딱 2개 정도 딱 틀리면 90점 전교 5등 이거 74가 1컷이었으니까 그래서 난이도에 적응을 하시라 고등수학의 난이도 하남고도 어렵게 나올 때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 하남고도 시험이 되게 어려워. 쉽게 나올 땐 되게 쉬운데 이게 편차가 좀 그래서 좀 빡센 난이도에 적응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시너지에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는 무조건 다 알아야 돼. 일단 그건 먼저 완벽하게 해야 돼. 그러면 영파는 거의 100점 맞아. 5금도 거의 100점 맞아. 0파 5금. 잠실고도 하나 빼고 다 맞아. 방사는 어려워. 가락도 거의 하나 빼고 다 맞아. 근데 하나 틀려도 1등급 나오는 데는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내신 그리고 그것도 야 높아심. 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생 같은 거 하지 마. 대학교 가는데 생기부 챙긴다고 학생회 막 학교에서 꼬실 거야. 학생회 하면 챙기고 대학 가는데 좋다. 이러면서 막 꼬실 건데 안 그래. 괜히 어설프게 학생회 해가지고 시간 뺏겨가지고 내신 성적 안 나오면 어차피 대학 못 가. 할 거면 학생회장이야. 그거는 추천. 그럼 두고두고 좀 편해. 쌤이 초등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전교회장 했었는데 어차피 초등학교 60명밖에 안 됐어가지고 그 의미가 없고 10명 중에 1명 이런 느낌이라 의미가 없었고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하면 그건 좋아. 그거는 확실히 대학 갈 때 도움 많이 돼. 대학뿐만 아니라 취업할 때도 도움 되게 많이 돼. 고등학교 학생회장 했다 그러면 일단 약간 좀 인성이 좋을 거라고 기대하시더라고. 그렇지 않은데 초콜릿 뿌려서 됐는데 선생님 학생회장 선거하는데 두 팀이 나왔는데 거의 비슷했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투표를 10시부터 하는데 마지막 선거 요새는 9시에 하는데 내가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초콜릿을 뿌려서 찍어달라. 그리고 나서 10표 차이로가 됐어. 그때 3학년은 안 하고 2학년이 학생회장하고 3학년 투표도 안 하고 1, 2학년만 했었는데 그래서 몇 대 몇이었더라? 408대 390 얼마였는데 그래서 와 진짜 초콜릿 안 뿌렸었으면 안 됐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아. 그리고 학생회장 전용도 따로 있는 데도 있고 막 이래서 그래서 그건 좋은데 그냥 학생이 있지 쩌리로 일만 하는 그 머슴처럼 일만 하는 학생이 그건 하지 마. 그거 하면은 성적 되게 떨어지는 거 무조건이거든. 되게 많이 그러니까 학원에 종종 못 올 거야. 학생이 일해야 돼요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잘 된 애를 못 봤거든. 학생의 일은 진짜 웬만하면 하지 말고. 그리고 뭐 방송부 같은 것도 뭐 동아리 활동 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는데 진짜 딱 3년 살고 3년 재밌게 살고 그 다음부터 인생이 하드해질 거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고등학교 때 진짜 재밌는데 근데 웬만하면은 이거 시간 많이 뺏기니까 좀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아. 그리고 할 거면 무조건 장을 해. 그래서 시키는 일 애들 다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면 해. 근데 이제 내가 시킴을 당하는 그런 자리는 절대 하지 마. 완전 피곤해져. 그래서 성적 되게 안 나와. 그러면서 맨날 한다는 소리가 특히 한영고도 되게 그런 거 심한데 나중에 어차피 고3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1, 2학년 때 말하는 거랑 완전히 180도 달라지거든. 1, 2학년 때는 학교 활동 열심히 하면 학종으로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애들을 꼬셔서 일을 시켜. 그리고 3학년 딱 되면 야 너 성적 이거밖에 안 되니까 여기 뭐 여기 저기 가천됐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 그래서 배신감 개쩔어 하는 학교가 한영고야. 한영고가 학교 분위기가 배제 한영의 학교 분위기가 막 뭘 많이 시키거든. 그럼 그것만 하면 마치 애들 막 그리고 꼬셔 애들한테 야 이거 하면 생기부에 좋은 게 잡혀가지고 대학을 잘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이제 3학년 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신 성적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너 여기 어차피 못 써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영고 다니던 애들한테 그 학교 욕하는 거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막 1, 2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중형외시까지 수시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막 학교 쌤이 뭐 이것저것 시키고 막 그런 거 다 하고 막 그러면서 내신 겨우겨우 뭐 2.9등급제에서 2점대 후반, 3점대 초반 뭐 요 정도 맞춰놓고 그래서 내가 2학년 때 계속 일하러 다녀서 야 너 어차피 도움도 안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래 학교 선생님이 해준다 그랬대. 완전 이러면 대학 잘 간다고 그랬대. 그래서 철석까지 믿고 그러다가 그 내년에 100% 욕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래 막 이러고 막 그랬는데 3학년 1학기 때 그거 하거든. 이때까지 성적 가지고 진학지도 하거든. 그때 딱 들어가자마자 그 2학년 때까지 중형외식 할 수 있다고 선생님들이 꼬셨었는데 3학년 딱 들어가니까 가천대, 광운대 뭐 요런 데 쓰면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막 애가 막 진짜 경로해가지고 막 죽여버린다고 막 여자애들 막다 때려 부셔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개쓰레기들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랬어. 그래서 정시로 숙명여대 갔는데 약간 그래. 그러니까 속지 마. 그냥 무조건 내신이 잘 나와야 돼.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 이후에 채워도 돼. 근데 내신이 안 나온 상태에서 다른 걸 채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내신으로 어차피 컷 당하고 그 다음에 생기부 볼 거라서 일단 내신으로 1차를 통과해야 뭔가를 할 거 아니야. 그냥 처음에 딱 2컷 당해서 날라가. 안 보고. 그러니까 내신이 좋아야 돼. 1.0을 맞도록 해. 보인고 빼놓고. 보인고는 2.0 돼도 괜찮아. 2.0이어도 전교 80등, 90등인 거니까 2.0이어도 괜찮은데 그래서 1등급 하나, 3등급 하나에서 2.0 이렇게 만들어도 돼. 근데 이제 일반계고등학교는 무조건 1.0을 전 과목을 만들도록 해야 돼. 되도록. 그래서 1점대 중반 넘어가면 진짜 답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과목이 1등급이어야 해. 1.0이 제일 좋고 1.0이면 의대도 쓸 수 있어. 의대가 실력이 안 되지만 근데 대신 최저가 있으니까 최저를 맞춰야 돼서 그거 맞추기가 어려워서 공부를 어찌됐건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시골 같은 데 1.0 되게 많거든. 교과서만 애들 공부를 다 안 하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성신여대 같은 데 가 1.0인데 9등급제에서 1.0인데 성신여대에 가. 학생부 종합 안 쓰고 학생부 교과로 쓰고 최저 맞출 수 있는 라인으로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그래서 그리고 보인고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뭐가 중요하냐면 실력이 중요해. 내신도 내신이지만 그래서 가서 열심히 해서 실력이 많이 늘어서 애들이 대학을 잘 가는 거야. 중학교 때 잘해서 보인고 애들이 중학교 때 잘하는 애들 아니잖아. 추첨해서 뽑잖아.
그리고 뭐 1.08 대 1 뭐 요 정도인데 그냥 쓰면 가는데야 보인고는. 그래서 보인고 같다고 된 게 아니고 보인고에 가면 좋은 게 이제 방학 때도 계속 불러서 자습시키거든.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도 웬만하면 계속 공부를 시켜. 그래서 그리고 시험이 되게 어려워. 그래서 학교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수능 시험도 준비가 다 돼. 수능 시험이 보인고 내신보다 쉬워. 그래, 미적분 2 같은 거 옛날에 미적분 2 지금 선택해서 봤을 때는 보인고 내신이 수능보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보인고 내신을 잘 보려고 막 준비를 하면 당연히 수능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의고사 1등급이 막 고2, 고3 때 보인고 모의고사 1등급이 한 100명 막 이렇게 돼. 4%가 많을 때 적을 때는 뭐 한 6, 70명 뭐 이렇게 되고. 근데 5분고 같은데 1등급 전교 3명 있고 그래. 전교 1등인 새끼가 2 뜨고 그래. 그냥 내신만 챙기는 새끼들. 그래서 딱 그 높이에 맞춰서 공부하면 어차피 최저 못 맞춰서 대학 못 가니까 그냥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잘 해야 돼. 영파나 5급이나 가락 이런 데 수준을 맞추지 말고 그냥 보인고 애들이랑 비교해서도. 그래서 수학의 기준은 그냥 학원에서 생각해. 그래서 보통 보인고 100등 하면 영동일고 가서 한 3, 40등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네들 어떻게든 보인고에서 2자리 등수를 만들려고 지금 계속 시키는 거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별로 평이 안 좋은 학교들 가면 전교 5등 안에 든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평이 적당한 학교에 가면 전교 한 20등 안에 든다는 소리고, 평이 좀 많이 좋은 일반고 가면 한 전교 30등 정도 되면 보인고에서 2자리 등수 정도 나오거든. 그래서 목표를 딱 그 정도, 딱 수학에서는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수능도 안정적으로 1위 떠. 수능으로 치면 88, 92 정도가 그 정도야. 자, 그래서 11번은 X로 치환을 해서 오차를 전개를 하시면 된다잉. 오차를 전개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을 풀려면 뭘 아셔야 되냐면 딱 요것만 보면 굉장히 문제가 쉬워지는데, 위에 있는 그래프랑 아래 있는 그래프가 비슷하게 생겼어. 완전 다른 그래프가 아니라는 걸 봐. 그러면 생각해야 돼. 위에 있는 그래프랑 아래 있는 그래프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야 돼. 무슨 관계인지 보이는 사람? 위에 있는 이 참수랑 아래 있는 이 참수랑 무슨 관계이게? 이게 보여야 돼. 원점 대칭이야.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보여야 돼.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여기만 부호가 바뀌지?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부호가 싹 바뀌지? 그래서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라는 걸 봐야 돼. 선생님, 도형의 이동은 공수 2인데요? 신경 쓰지 말고 고등수학 전체를 시험이 어려워지면. 근데 중학교 때 원점 대칭 배우지 않나요? 중학교 때 원점 대칭 배우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이 원점 대칭이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 그러면 y는 x랑 3번 만난대. 생각해봐. 자, 그러면 y는 x랑 3번 만난대. y는 x도 원점 대칭이거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하나 잡고 생각해볼게. 야, 0보다 커. 클 때 위로 볼록하대. 그래서 위로 볼록한 거 이렇게 그려보거나. 그럼 이거 원점 대칭 시킬 수 있어? 서윤이가 이거 원점 대칭 시킨 거 손으로 한번 그려볼래? 맞아요. 이렇게 생겨요. 몇 번 만나? 2번 만나지. 근데 문제에서 몇 번 만난다 했어? 3번 만난다 했어. 이게 무슨 뜻이야? 접해야 된다는 뜻일까? 접하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접하게 그렸어. 그럼 반대편은 이렇게 접하게 생겼겠지. 몇 번 만나? 2번 만나는 거지. 3번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거 해석해야 돼. 3번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참수가 위아래가 둘 다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서 만나는 거랑 여기서 만나는 것도 원점 대칭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2번 만나잖아? 그럼 반대쪽도 이렇게 2번 만날 거야. 0,0에서 그렇지. 0,0을 지나가야 되는 거야.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만나는 것도 개수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세
세 개를. 그럼 어디까지 껴야 된다는 거야? 원점까지 껴야 된다는 거야. 거의 끝났어 이제. B가 0이라는 거야. 이 생각이 어려워. 원점 대칭이라는 걸 찾는 게 어렵고, 일단 첫 번째 얘네 둘 보면서 원점 대칭이네 라고 보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는 원점 대칭일 때 세 번 만나려면 원점 지나야겠구만 이라는 생각으로 B를 찾아주시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자, 마무리. Y는 X제곱 플러스 4. 야, X제곱 플러스 4. 야, X제곱 플러스 4랑 요 새끼는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자,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위로 한 칸 옮기면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나죠? 지금 얘 여기로 끌어올린 거야. 얘가 지금 여기 꼭지점이 지금 여기 있다고 했잖아. 얘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럼 이쪽이랑 얘랑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이거랑 이거랑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이쪽 안 만나겠죠? 안 만나겠죠? 자, 아니면 식으로 볼게요. 식으로. 자, 이 왼쪽에서 안 만나는데 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야, A 양수라는 소리야 음수라는 소리야 이거? A 양수라는 소리야 음수라는 소리야? 양수라는 소리죠. 양수라는 소리야. 그러면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으면 x는 a분의 4에서 만나는 거죠. 어디서 만나요? 오른쪽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이랑 안 만난다는 소리야. 이해돼?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해서 두 번 만난대. 끝. 얘랑 두 번 만난대. 판별식이 0보다 크대. 요런 게 수능 스타일이야. 아이디어는 어려운데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아이디어는 어려운데 베이스가 차곡차곡 쌓이면 그냥 문제는 되게 알면 되게 쉽게 풀리는 요런 느낌이야. 수능 문제들이, 모의고사 문제들. 그래서 문제가 되게 좋아. 보이고 문제가 되게 좋아. 좋은 학교야 돼. 자부심을 갖고 다니니까. 대신 두 자리 등수만 찍어줘. 1등급까지는 안 받아. 두 자리 등수만 찍어줘. 그럼 중경의 이상은 무조건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스타트. 이런 문제 정리를 진짜 잘해야 돼. 특히 이제 고3 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게 될 거야. 요거 개수 절대값 다 똑같은데 부호만 막 장난쳐놨어. 그럼 x의 부호만 만약에 바뀌었다. y축 대칭. 근데 x의 부호를 바꾼 후에 y의 부호도 바꿨다.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인 두 함수가 y는 x도 원점 대칭이고 요 새끼도 원점 대칭인데 원점 대칭인 두 함수가 홀수번 만난다. 원점에서 만난다. 근데 이게 완전 새로운 표현이 아니고 모의고사 문제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와. 그래서 그렇게 미리미리 정리를 하면 얘도 원점 대칭이고 얘도 원점 대칭이야? 그러면 교점도 원점 대칭일 건데 이쪽에서 두 번 만나면 이쪽에서 두 번, 이쪽에서 두 번 만나면 이쪽에서 두 번 이렇게 이쪽에서 한 번이면 이쪽에서 한 번 이렇게 만나는데 딱 세 개 만난다는 건 가운데서도 한 번 만난다는 뜻이구나. 0,0을 지나가는구나 해서 B가 0인 걸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뭐야? 이 그래프랑 얘가 다 합쳐서 딱 두 번만 만난대. 그럼 얘네들이 만나는 걸 찾으려고 이게 더 쉬울 것 같아 너는. 그냥 얘네들이 만나는 거랑 얘네들이랑 만나는 거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이게 총 몇 개 나와야 된다고? 2개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하면은 x제곱에서 사라지고 x는 a분의 4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 범위에 있어야 그린 거지. 나는 0 이하일 때만 쪼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그래서 a분의 4가 양수구나 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 a분의 4가 양수구나 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 만나는 곳이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만나는 여기밖에 없을 거라서 이쪽이랑은 안 만난다. 그러면 개 쉬워졌다. 오른쪽이랑 두 번 만나야 된다. 같다라고 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된다. 양수인 두 실근 가져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봐도 되나? 확인하면 2x제곱 빼기 ax 플러스 4는 0. 이거 이렇게 합시다. ax랑 2x제곱 플러스 4랑 만나는 거 찾으라는 거야. 근데 어디서? 0보다 큰 쪽에서 요렇게 만나는 거 찾으라는 거야. 그럼 접할 때보다 뭐 하는 기울, 접할 때보다 뭐 하면 되겠어? 기울기가 크면 되겠지.
판별식이 0이라고 해서 기울기를 찾아주시면 a제곱 빼기 32 이게 0. 그래서 a가 어떨 때 접하냐면 4루트 1일 때 접해요. 양수인 거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4루트는 여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루트 2보다 크면 되는구나. a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4루트 2는 제곱하면 32입니다. 그러면 5의 제곱보다 크고 6의 제곱보다 작으니까 얘가 6이 제일 작은 숫자가 되겠네요. 따라서 F2의 최소값은 12 빼기 4, 8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14번 했었죠. 자, 15번. 지금 구주일의 시험 성적 봤을 때 80%못 넘는 사람들은 시너지 한 번 더 풀어야 되겠어. 어떻게 생각해? 오답 노트 말고 그냥 진짜 생으로 한 번 더 풀어야 되겠어. 하루에 우진아 하루에 깔끔하게 7, 80문제 정도 하면 2주, 3주 걸리네. 20일 2월달 안에 공수원 시너지 한 번 더 풀 수 있지 않을까? 숙제하면서 그럼 진짜 1등은 나옵니다. 지우야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그걸 진짜 정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자,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3차식 fx가 있대요. 이 fx는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gx도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써놓고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2차상식 P1x, P2x가 있대요. 이렇게 써놓고 자, fx랑 gx랑 더하면 인수로 p1x도 같고 p2x도 같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도 같는데 뭐가 제일 쉬워? 야, 셋 중에 뭐 이용할 거야? 소연아, 셋 중에 뭐 이용할 거야? fx 더하기 gx 뭐로 시작하는 식이야? 너 몇 차식이야? 3차식이고 뭘로 시작해? 2로 시작하지? P1x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P2x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x 플러스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로도 나누어 떨어진다. 당연히 그러면 지호야 상식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용할 거야? 세 번째지. P1, P2는 알도 못하는데. 예. 그러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끝으로 올라가면 결국 차수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차수까지 고려해서 제발 QX라고 세우지 말고 QX로 세우지 말고 여기까지는 이제 할 수 있나요? 거의 대부분 이제 여기까지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소연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할만해? 연우야 여기까지는 할만해? 자, 그러면 오케이 F3 더하기 G3 0 오케이 F 더하기 G5 0 이런 걸 알 수 있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P1x도 P2x도 fx 빼기 gx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P1x도 fx 빼기 gx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이거 몫이 몇 차일까? fx 빼기 gx가 1차인지 2차인지 모르지 3차는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확히 차수를 모르니까 이렇게 쓸게요. 1차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얘가 2차면 얘가 상수 얘가 1차면 얘가 1차 얘가 싹 사라지고 상수항만 다르면 얘가 2차 뭐 이런 느낌일 거야. 이 정도만 갖고 가시면 되겠고 그다음 P2x도 똑같대요. 자, 이렇게 썼어. 그리고 마지막 조건 F2 두 개 더 있네요. F2랑 G가 똑같대요. 이걸 여기에 이용해야 될까요? 여기에 이용해야 될까요? F2랑 G가 똑같대요. 1번, 2번, 3번식 중에서 어디에다가 써먹으면 좋을 만한 조건입니까? 몇 번?
2, 3번에 쓰면 되겠죠. 2 넣으면 0 된다. 아, 그래서 P1, 2도 0이고 P2, 2도 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 그 다음에 F 얼마가? F5가 6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안 쓴 조건 하나 있죠? 야, 지금 날려버려야 돼. 지금 이거는 이렇게도 나눠 떨어진다면서,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게 된 거 하나 있죠? P1과 P2에 대해서. P1과 P2는 뭘 집어넣으면 0이 돼요? P1과 P2는 뭘 집어넣으면 0이 돼요?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2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니까 얘를 2를 집어넣으면 서로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F2랑 F랑 G가 똑같다고 했는데 F2 더하기 G가 0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F2도 0, G도 0이라는 소리죠.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와사그먼 하고 문제를 끝내주시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2 넣었을 때 문제입니다. 그러면 마무리. F5가 6이라고 했거든요. F5 집어넣으면 6 되는 주고 F5가 6. 아, 그럼 G5 구할 수 있겠네요. F5가 6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5 구하라고 했어요. G1 구하라고 했어요. G1. 자, 그러면 G1 fx랑 gx를 따로따로 좀 찾아야 된다. F5가 0이면 G5도 0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찾읍시다. F5가 0이라고 하면 F5가 6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F2도 0이고 F5도 0이니까 둘 다 x-1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무리 어떻게 하죠? G3 F3 더하기 Fx 더하기 Gx가 이거야. 그럼 x-1로 이렇게 묶어. 그러면 요게 2x제곱 하고 F 하나 더 적으시는데 P1x, P2x F5가 6이면 fx를 바로 구할 수가 있네. F2랑 G랑 똑같다는 했고 F2랑 G가 똑같다는 거는 써먹었고 둘 다 0. 그 다음에 F5가 6이면 G5가 마이너스 6이다. G5가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얘를 x제곱 더하기 그러면 시간 하나만 더 찾았으면 좋겠는데 P1x, fx 더하기 hx가 P1x 요걸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요걸 가지고 있다. 아, P1x랑 P2x가 얼마인지 아나? 그럼 빼서 요거 된다고 했으니까 아마 구할 수 있나? 아.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식과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도 0이 되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되겠죠? 같은 식이니까.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으면 또 0이 돼야 돼서 그래서 얘가
하나는 3을 인수로 갖고 서로 다른 식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다른 하나는 5를 이렇게 인수로 갖고 대신 요 몫이 x 플러스 뭐 2x 2, 3 찾았으니까 여기가 2x 빼기 10이면 되겠고 여기는 몫이 2x 빼기 6이면 되나? 2x 빼기 6이면 되겠네. 그래서 이게 지금 P1x고 이게 지금 P2x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P1x고 P2x고 P1x고 P2x고 그러면 fx에서 gx를 뺀 식이 요거에서 요걸 뺀 게 P1x fx에서 gx를 뺀 게 얘랑 얘를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식이어야 되니까 fx에서 gx를 빼면 1차 식이 돼야 되겠네. x 빼기 2가 돼야 되겠다. x 빼기 2 ax 빼기 2 되게 간단하게 풀었었는데 이렇게 볼륨이 아주 쉽냐. fx 더하기 gx를 찾았어. 그래서 fx, f5가 6이라고 했어. 더 알 수 있나? 그럼 gx 잠깐만요. 그냥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써야 간단하냐? 얘가 x 빼기 2면 여기가 ax 플러스 b 얘가 x 빼기 2면 여기가 그러면 요 요가 6이라고 얘는 0이라고 보여주면 얘네들이 다른 식이라고 했으니까 fx에서 gx를 뺀게 그리고 5는 알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끝나겠다. 정리할게요.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시작할 때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식이라고 했고 gx도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식이라고 했어. 이렇게. 그 다음에 p1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식이라고 했고 p2x도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식이라고 했어.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fx 더하기 gx가 p1x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p2x로도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로도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냐면 얘로도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P1x와 P2x에 대한 조건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로 식을 세울 거고 얘가 2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함수니까 이렇게 된다까지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된다까지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알려준 게 또 뭐냐면 P1x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고 P2x도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고 F2랑 G가 같다라고 준 거야. 그러면 P1, 2도 0이고 P2, 2도 0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서 얘를 이제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아까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2 집어넣으면 얘도 0이 돼서 F2 더하기 G2가 0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F2 더하기 G2가 0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 따라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니까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 4를 갖는다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 더하기 gx를 완벽하게 찾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서로 다른 식이라고 했어요. 다른 식. 그러면 p1x와 p2x를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해주는 식은 이거일 겁니다. fx 빼기 gx가 kx-2일 거야. 공통인수. p1x도 나누어 떨어지게 하고 p2x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식이 있다고 했잖아. 그게 fx 빼기 gx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서로 같지 않잖아. 서로 다른 식이라고 했으니까 b와 c가 다른 숫자야. 그러면 공통인수가 x-2니까 fx 더하기 gx가 fx 빼기 gx가 kx-2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게 돼. 이렇게. 그러면 f5가 6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지 얘는 마이너스 6이야. 그럼 여기다가 5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얘는 12가 되겠다. 3k가 12라서 얘가 4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 그럼 gx 구하라고 했지? 문제 끝. 이거에서 이거 빼주시면 gx가 나오겠지. fx 더하기 gx에서 fx 빼기 gx를 빼주시면 gx를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2gx가 어차피 함수값 구하라는 거니까 식 정리하지 마. 안 그래도 길고 복잡한데 식까지 정리하면 더 거지 같거든. 요렇게 되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g 1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1 집어넣어 주시면, 그러면 마이 마사 8 마이 마이너스 16 1 집어넣어주면 플러스 4 해가지고 마이너스 12. 따라서 G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fx 빼기 gx가 x-2구나 라는 걸 이렇게 찾아주시면 요식과 요식을 더해서 혹은 빼서 gx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대신 k값만 찾으면 되는데 k값은 5에서 6 된다는 걸 줬으니까 f5와 g5를 찾아주시고 이걸 집어넣어서 k값만 구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얘도 길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16번은 다 맞았냐? 16번은 다 맞았겠지? 야, 17번도 우리 했던 거 아니냐? 우리 구주입의 시험에 있었던 거 같은데 1회 시험 1회 시험 15번 아니었냐? 1회 시험 15번인가 그랬던 거 같은데 객관식 14번인가 15번인가 맞은 사람 17번 혹시? 야, 공부 못 들어가냐? 어차피 틀리는 거 계속 틀릴 텐데 이 새끼들 진짜 공부. 야, 혜수야, 한못 풀었어 17번? 야, 수요일에 선생님이 준 그 1, 2, 3, 4 그 프린트는 풀어봤냐 그래서? 1, 2, 3, 4 수요일에 쌤이 뭐 오답 정리해 하고 전체 뽑아줬잖아. 그럼 풀어봤어? 그것도 안 풀어봤어? 아, 진짜. 김채린, 이거 인수분해 네가 한번 해봐봐. 네가 한번 풀어봐봐. 어? 아, 애들 다 틀렸다니까 네가 해봐 빨리. 이거 못하면 좀 문제 있다. 왜 문제 있을 것 같아? 이거 몇 번을 했는데? 몇 번을 했다고? 자, 김채린 이거 어떻게 푸냐? 너 어떻게 푸냐? X, Y지. 누구를 X라고 봐? 그 EX 플러스 3. 2A 플러스 3을 X라고 잡고 Y라고 잡고 Z라고 잡고 여기까지는 다른 애들 그렇게 없겠대. 이렇게. 현서야, 네가 해서 네가. 너 엊그제 물어봤지 요거 삼승 전개할 수 있다 없다? 전개 못한다. 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삼승이라는 식은 없었다. 우리가 배운 식 중에 아예 그런 건 없다. A 삼승, B 삼승, C 삼승만 있었다잉. 조심해라. 3개짜리의 삼승은 전개 못한다. 아니, 노가다 말고 노가다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노가다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거?
어떻게? 누구랑 묶어? 앞에 두 개를 묶고 뒤에 두 개를 묶어서 4개짜리 인수분해를 짝지어서 하는 유형. 4개짜리 인수분해를 짝지어서 하는 유형. 그럼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랑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 정도는 알 거다. 뒤에 게 쉬우니까 뒤에 거 먼저 불러보자. 소연아 이거 어떻게 된다? y 플러스 z. 자 여기 이거는 다들 잘 할 거다. 근데 앞에 것도 얘가 그냥 하나인 3승 빼기 3승인 거다. 얘를 하나로 보고 3승 빼기 3승이 되는 거요. 그럼 손바닥 빼기 x 곱하기 손바닥 제곱 더하기 손바닥 곱하기 x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그걸 머릿속에 잘 박아놔야 간다. 손바닥 빼기 x y 플러스 z 손바닥의 제곱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 빼기 앞에 거 뒤에 x제곱 xy yz 더하기 합이야.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러면 y 플러스 z를 묶자. y 플러스 z를 묶자. 이렇게 묶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x제곱 더하기 z제곱인데 왜 x제곱이었어? 아 x제곱 맞구나. 자, 그 다음에 y제곱이랑 z제곱은 사라지겠네. 자, 갈게요. 요식 정리할게요.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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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제곱. 그 다음에 2xy, 2yz, 2zx니까 3xy, 3yz. 여기서 x제곱이랑 2xy랑 2yz는 이미 사용했다. 그럼 이제 요거랑 뺄 거다. y제곱이랑 z제곱 이거 뺄 거야. 그럼 y제곱 z제곱 사라지고 2yz랑 마이너스 yz를 빼주시면 3yz가 되겠네요. 3yz. 어디 좀 썼지요? 여기가 x, yx, zx인데. 요렇게 되고요. 이거 또 4개짜리네요. 또 묶어요. 3x로 묶으면 x 플러스 y, 3z로 묶으면 x 플러스 y. 결론 x 플러스 y, x 플러스 y, x 플러스 z, y 플러스 z에 뭘 곱한 거? 3을 곱한 거. 3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원래대로 고쳐주시면 3 둘이 더하면 4 2a 더하기 3이랑 2b 더하기 3을 더하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6 그 다음에 2b 더하기 2c 더하기 6 그 다음에 2c 더하기 2a 더하기 6 이렇게. 그래서 이 꺼내고 이 꺼내고 이 꺼내면 8 3, 8에 24 24 a 플러스 b 플러스 3 b 플러스 c 플러스 3 c 플러스 a 플러스 3이 뭐가 된다? 24 206이었나? 24024 이렇게 된다. 약분을 치면 1001이 된다. 근데 이건 마지막이 좀 어렵죠. 구주의 문제보다 마지막이 어려워요. 자, 1001을 5보다 크거나 같은 세 수의 곱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1001을 5보다 큰 세 수의 곱으로 표현하셔야 돼. 1001 인수분해 뭘로 돼? 이거 세 수의 곱이야. 이거 무조건 인수분해가 될 거야. 빨리 찾아봐. 이거 1001 뭘로 인수분해 돼? 7
7일은 7 곱하기 7일은 7 4 7에 28 3 7에 21 이렇게 되지. 하나 더 11 11 곱하기 13 끝났어요. 7, 11, 13 이렇게 해서 왜 셋 다 5보다 커야 될까? 5보다 크거나 이렇게 한개가 부서고 시험 봤었나? 우리가 부서고 시험 나왔던 것 같은데 안 봤다고. 그렇지. 지호야, 우리 고성고 시험 안 봤지? 고성고도 한번 봅시다. 우선 보고, 오금도 봐보고, 잠실고도 봐보고, 저기 가락고도 봐보고, 강상고도 봐보고, 영팔고. 아 근데 영팔고는 다 나왔어. 본거 같은데. 상동교도, 한영고, 한영고 확실히 안 본 거 같은데. 자, 18번 보시면, 자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A, B고, fx의 꼭지점이 C고, ABC가 정삼각형이고, F1은 음수래요. 맞아.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있다. 여기가 A랑 B란다. 꼭지점을 C라고 한다. 근데 이게 뭔 삼이다? 정삼이다. 예, 끝. 이건 착한 애 문제가. 야, 이 길이가 얼마냐? 이 길이 구하는 거 알려드렸지? 이 길이가 얼마야? 두근에 뭐야? 차이지. 그래서 절대값 A분의 루트 A제곱 빼기 4B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니네들이 지금 다른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길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합각 공부로 이런 거 찾지 말고 그냥 한 방에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 정삼각형의 높이. 자 꼭지점의 y좌표 한번 찾아볼게요. 꼭지점의 y좌표는 얘 식이 x제곱 요거니까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하고 빼기 4분의 a제곱 플러스 b. 따라서 요 새끼는 0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더하기 b다. 야 이거 평면좌표 문제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건 야 높이를 이거라고 쓰는 새끼들이 많은데 맞냐? 밑에 있지? 음수지? 높이 음수일 수 없지? 부호 꼭 바꿔주셔야 된다. x좌표도 y좌표든 좌표가 곧 길이가 아니야.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만 조심하시면 끝나. 자 정삼각형의 높이 넓이 공식 혹시 까먹은 사람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건데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나와서 꼭 외워둬야 되는데 정삼각형의 높이랑 넓이 구하는 식 알아 다? 지성아 정삼각형의 높이는? 바로 안 나오면 안 돼. 바로 나와야 되니까 꼭 정리하셔야 돼. 이거 1, 2, 3학년 내내 계속 나온다. 정삼각형의 높이 넓이 60도 해가지고 저거 특수함각의 삼각비 이용해서 그렇게 풀지 말고 그냥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a고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a제곱인 걸 바로 아셔야 돼. 중학교 때 생각보다 나오는 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 많지 않은데 꼭 맨날 나오는 것만 나오는데 그것들은 무조건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 끝났어요.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 곱하면 뭐 되는 거요? b 4a제곱 빼기 b가 되는 거요. 자 높이가 밑변 한 변의 길이가 이거니까 2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a제곱 빼기 4b가 정삼면의 높이잖아. 그게 꼭지점의 y좌표잖아. 4분의 a제곱 빼기 b다. 이렇게 그냥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만족시키는 뭘 찾아라? A가 자연수고 B가 상수고 F1은 음수래. 이걸 이용해서 자연수 그 다음에 F1 음수 요거 이용해서 F1 음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1 음수래. A는 자연수래. 자 이걸 이용해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가 뭐가 있는지 찾아봅시다. 양변 제곱할게요. 일단 4를 곱하고 제곱할까요? 4를 곱할게요. 이 양변을 제곱할게요. 12
a제곱 빼기 4b가 a제곱 빼기 4b의 제곱이 됩니다. 자, a제곱 빼기 4b가 0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a제곱 빼기 4b가 0이면 성립합니다. 근데 0이 아니면 나눠도 괜찮습니다. a제곱 빼기 4b가 12이면 성립합니다. 이렇게. 아니면 a제곱 빼기 4b 두 번 나왔으니까 x라고 치환하시면 x제곱 빼기 12x는 0 되는 걸 찾고 싶으니까 x가 0 또는 12 이렇게 찾아도 돼요. 치환해서. 그래서 이게 0이거나 이게 10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a는 자연수고 b는 저거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찾아볼게요. 자, a가 1이면 b는 4분의 1이어야 되죠. 그럼 둘 다 양수네? 0보다 작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 얘기는 다시 해볼게. 자, 이렇게 쓰면 b가 양수야 음수야? b가 양수야 음수야? 제곱이니까 양수지. a도 자연수지. 거기다가 1을 더했지. 다 양수인데 어떻게 0보다 작아요? 이건 안 봐도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면 되겠네. 자, a가 1이면 요 새끼가 마이너스 11 되면 됩니다. 그럼 1 더하기 1 빼기 4분의 11 5 0보다 작은 거 맞지? 그럼 a가 2면 b는 마이너스 얼마여야 됩니까? 마이너스 2여야 됩니다. 아이씨 2 빼기 더하기 1 하면 0보다 작지 않지?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지. 3이어도 9 넘어가면 b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어야 됩니다. 그럼 벌써 양수지. 여기다가 1 더하면 당연히 양수겠지. 안 되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쉬 주지 않죠. 그게 핵심이죠. 좀 쉬운 문제는 여기에 식을 하나 추가해줘서 뭐 a제곱 마이너스 4b가 10인데 a 빼기 4b는 10이다 뭐 이렇게 줘가지고 연립해서 ab를 구하라고 이렇게 하지만 난이도가 높아지면 자연수라는 조건과 부등식을 이용해서 요 식을 만족시키는 a와 b 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어렵죠. 난이도가 높죠. 쉽지 않은 거 맞죠? 근데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시면 부등수하기 되게 편안해져요. 쉬운 문제들은 이렇게 주니까 대부분 이렇게 주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렇게 주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되게 쉬웠습니다. 뭡니까? x축과 만나는 두 점과 꼭지점까지 해서 정삼된대요. 오케이, 두 점 차 구해가지고 그냥 정삼각 평면 길이 구하면 되겠고 꼭지점의 y좌표가 높이를 알려주니까 꼭지점의 y좌표를 이용해서 높이가 같다 이게 높이다 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랑 이게 나오면 되는데 마지막에 답 구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a가 자연수면서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음수면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a, b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a제곱이 3이랑 똑같다면 요 새끼가 0 이상이니까 b도 0 이상 풀 0보다 작을 수 없으니까 치우고 그럼 이제 여기서 a1부터 자연수니까 1부터 넣어봐야죠. 1일 때 되고 2일 때부터는 안 되고 3도 안 되고 4도 안 되고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4분의 11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9번. 표정들이 안 좋아. 19번은 우리 했던 건데요. 기억 안 나나? 19번까지 하고 잠깐 정리할 시간 드릴 테니까 표정들 좀 풀어봐라. 자, 19번. fx가 이거는 풀었던 문제인데 한 두 번 정도 푼 것 같은데 제니스에도 나왔던 것 같고 그 시험에도 한 번 나왔던 것 같고 저기 시너지에는 안 나왔나? 이거 시너지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모의고사 문제인데 fx는 gx와 hx를 인수로 갖고 이렇게 그 다음에 hx를 gx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4x 빼기 1이 더하다. 둘 다 식은 알까 됩니다. 자, 4차를 인수분해했더니 gx, hx를 인수로 갔는데 그러면 당연히 뭐 얘가 2차, 2차 상수 이렇게 해도 되고 2차, 1차, 1차 이렇게 해도 되고 1차, 2차, 1차 이렇게 해도 되고 1차, 1차, 2차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 차수를 정할 거예요. g로 나눴는데 1차래. 아 일단 gx는 몇 차 이상? g로 나눴는데 1차래. 오랜만에 봐서 다 까먹었네. gx 야 19번 맞은 사람. 맞았지. 이거 풀었던 기억나지? 벌써 기억나. 기억난다. 야 나머지가 1차래. 이거 뭐야? 2차 확률이 높으니까 2차로 갑시다. g가 2대 2차. 그럼 hx는 1차 아니면 2차지? 오케이? 그럼 1차를 2차로 나누면 이 자기 자신이 나머지입니다. 그렇지? 몫은 0이고 2차를 2차로 나누면 몫은 상수고 나머지가 1차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가 1차라고 쳐볼게. 1차면 문제에서 hx, x로 저기 최고차계수 1이라고 했거든. 얘가 되는 거잖아. 1차면 그럼 안 되지. 최고차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끝났네. 2차라는 소리네 지금 이게. 2차 여기에 뭔가 상수가 붙는 이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둘 다 최고차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 머시기로 나누면 당연히 몫은 얼마입니까? 몫이 얼마예요? 1이죠. x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1이잖아요. 알아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나누면 연우야 몫이 1인 거 알아요? 오케이? 이걸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2고 이해돼?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몫이 1이라서 요 새끼를 1이라고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 그러면 hx는 gx라는 식에서 4x 빼기를 뺀 식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x제곱으로 시작해, x 4제곱으로 시작해, 당연히 1이어야 되겠지. 이렇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hx식이랑 gx식을 세울게요. gx를 x제곱 플러스 px 더하기 q라고 하면 hx는 x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4x p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더하기 q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fx래요. 이게 이 식이래요. 이게 식. 그러면 뭐 먼저 볼까? 얘 이렇게 둘이 곱하면 10이네. q가 얼마인지 알겠네. 그게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q 곱하기 q 플러스 q 마이너스 1이 12니까 q는 4 아니면 마이너스 3이 되겠다. 4, 3, 마 3, 마 4 이렇게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그건 찾아도 돼요. 그럼 q가 4라는 거 알았으니까 혹은 3에 마이너스 3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알았으니까 4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뭘 할 거냐면 그 다음에는 알려준 건 없고 센스를 발휘하셔야 돼. 무식하게 풀면 전개 시작해가지고 요거는 요거, 2차는 요거, 1차는 요거 이렇게 푸는데 그렇게 풀지 말고 나 조건 하나만 더 있으면 되잖아. 얘랑 얘가 2차이 난다. 이걸로 P를 구합시다. 얘랑 얘가 2차이 난다. 1창의 개수가 여기서 3P고 여기서 4P 빼기 16이라서 7P 빼기 16이고 3창의 개수가 이렇게 해서 P 빼기 4고 이렇게 해서 P니까 2P 빼기 3D 3차의 개수에 2를 더하면 아니죠. 여기가 A죠. 이게 A 플러스이고 여기다가 2를 더하면 얘가 됩니다 해서 P를 찾자고. 이렇게 싹 하지 말고
불편하니까. 그럼 OP는 마이너스 14, 10대에서 P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됐으니 야 이렇게 하고 마지막 조건 써봐야지. 야 판별식 0보다 작은지 확인해봐. 둘 다 허근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판별식 0보다 커 작아? 작지? 이거 판별식 둘 다 0보다 작잖아. 그래서 조건 만족하니까 이게 답이야. 근데 야 이게 마이너스 3이면 이거 야 바로 안 되는 거 보면 좋겠는데. 자, 이 새끼는 무조건 실근 같습니다. 하진아, 2차 방정식의 상수항이 음수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음수면 무조건 실근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 가운데 거 제곱하고 앞뒤 곱해서 뺄 거잖아. 제곱 더하기 플러스 이렇게 돼서 곱이 음수면 무조건 실근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버려도 괜찮아요. 상수항이 최고차항 계수가 1인데 곱이 음수면 무조건 실근에 갔기 때문에 마3 말고 사겠구나 하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게 상식이에요. 그런 게 상식. 두근의 곱이 음수면 무조건 실근을 갖는다. 두근의 곱이 음수면 무조건 실근을 갖는다. 이유는 b제곱 빼기 4ac가 실근 갖는지 허근 갖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두근의 곱이 음수라는 건 a분의 c가 음수라는 거라서 요 새끼가 음수된다고. 그러면 제곱 더하기 양수, 제곱 더하기 양수는 무조건 무슨 수? 양수 될 테니까 무조건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곱이 양수일 때는, 곱이 음수일 때는 2차 방정식이 항상 실근 갖는다. 이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분들이 어두워서 2개 더 하고 싶어요. 2개 더 하고 시간 주세요. 그래도 되나요? 내가 뭔가 되게 잘못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수업인데요, 오늘. 서연아 더 해도 돼? 유진이도 표정이 어둡고 서연이도 표정이 어둡고 지호는 원래 뭐 맨날 인상 쓰면서 공부하니까 그런 거겠지. 네, 여기까지 정리해보세요. 오늘은 계속 풀이만 해드릴게요. 그것도 되게 어렵죠. 경상수초 그것도 다 물어보시면 풀이해드릴게요.